안녕하세요. 한재훈입니다. 한국전통서당문화진흥회에서 진행하는 논어 강의 일용공제 15 31번째 장 31장을 보시겠습니다. 자왈 군자는 모도오 불모식 하나니 경야의 뇌제 기중의오 학야의 녹제 기중의니 군자는 우도오 불우빈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군자는 모도오 불모식 하나니 군자는 도를 도모하고 먹을 것을 도모하지 않나니 이랬습니다. 지난번에도 이 도모하다에 대해서 작은 것을 소소한 것을 참지 못하면 큰 도모를 어지럽힌다 이렇게 하는 장면에서도 그 도모하다에 대해서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 도모하다는 것은 어떤 것이 잘 되게 만들려고 계획을 세우고 뭔가를 필요하면 준비를 하고 뭐 하는 그런 과정들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더 잘 되게 만들려고 하는 것들에 대한 것인데, 도를 도모한다고 하는 것은 이 도가 더 잘 밝혀지고 알려지고 행해지고 이렇게 되게 하려고 뭐 연구도 하고 계획도 세우고 실천도 하고 뭐 그러는 거죠. 군자는 그러니까 관심사가 뭐가 잘 되게 하려고, 무엇을 잘 되게 하려고 하느냐, 그러면 도가 그렇게 되게 잘 되게 하려고 거기에 관심을 쏟고 거기에 열정을 바치고 그렇게 하고 먹을 것을 도모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먹을 것을 챙기기 위해서 뭔가 일을 꾸미고 뭔가를 준비하고 어떤 것을 실행하고 이렇게 하지 않는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도모한다, 도모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이 표현을 통해서 뭘 말하고 싶으냐, 군자가 정말로 관심이 있어 하는 것은 도지식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이제 한 다음에 뭐라고 했느냐, 먹을 것을 도모를 한다 하면 이 먹을 것을 도모를 하는 사람이 해야 하는 일이 대표적으로 뭐냐, 밭을 가는 겁니다. 밭을 가는 거예요. 즉 농사를 짓는 거죠. 여기는 그냥 밭갈 경자로만 되어 있지만 저 밭갈 경자가 밭을 가는 것도 경이라고 하지만 농사 짓는 행위 일반을 전부를 밭갈다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밭을 갈 적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먹을 것을 도모를 한다 그러면 밭을 갈아요. 그래야 먹을 것이 나오니까. 그런데 밭을 가는데 뇌제 기중이요 그랬습니다. 밭을 갈면 반드시 먹을 것이 풍족하게 나오냐, 배불리 먹을 수 있느냐, 밭을 갈기만 하면. 배불리 먹자고 그것을 도모해서 밭을 가는데 그러면 배불리 먹을 수 있느냐, 그러면 어떨 때는 배불리 먹을 수도 있지만 굶주림이 그 가운데 있다 그랬습니다. 이게 굶주릴 뇌자입니다. 배부를 포자의 반대죠. 이게 배부를 포자인데 항상 배부르기만 하는 게 아니라 굶주림이 그 안에 들었어요. 열심히 농사를 지었지만 쫄딱 망해서 풍년이 아니라 흉년이 들 수도 있다고요. 그러면 굶주리는 거죠. 그러니까 군자가 도를 도모하고 먹을 것을 도모하지 않는다 그럴 때, 먹을 것을 도모하지 않는 이유는 먹을 것이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고 현실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물론 군자한테는 도가 더 중요하고 먹을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그렇기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런 문제도 있다는 거예요. 먹을 것을 도모를 한다면 밭을 가는데 그 밭을 간다고 하더라도 배고픔이 그 안에 있다. 그러니까 농경사회에서는 이제 저렇게 말을 하는 거고, 지금으로 바꿔서 얘기를 하자 그러면 밭에 가서 밭을 갈지 않고 이제 뭔가
취직을 준비하는 뭐 그런 일들을 하겠죠. 그리고 어떤 사업을 창업을 해가지고 사업을 한다든가 뭐 그런 거 하겠죠. 그러면 내가 배불리 먹기 위해서 창업을 했어요. 회사를 차렸어. 그러면 내가 배불리 먹을 수 있냐? 그럴 수도 있지만 사업이 그냥 쫄딱 망해서 배를 쫄쫄 굶을 수도 있죠. 배고픔이 그 가운데 있다. 굶주림이.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투자 요 시간과 내 노력을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 그 투자의 결과가 반드시 좋은 결과로 주어지지 않을 수 있다. 자, 그러면 이제 반대로 도를 도모한다. 그럴 적에 도를 도모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행위가 뭐냐? 배우는 겁니다. 학문을 하는 것이죠. 학문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내가 공부를 해서 잘 먹고 잘 살라고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벼슬을 반드시 이 학문을 해서 벼슬을 하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아니고 아까 지난번에 제가 길도자를 설명을 드리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디에다가 내 목표를 두고 살아갈 것인지를 먼저 고민하고 그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어떤 코스를 밟아가야 그래야만 내가 가치 있는 의미 있는 삶을 살 것인가, 거기에서 출현하는 것이 도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나는 그 길을 알고 싶은 거예요. 즉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싶어서 학문을 하는 것입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올해보다 내년이, 금년보다 10년 후가, 20년 후가 내가 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사는 사람으로 이 세상에 존재하고 싶어서 학문을 하는 거죠. 당장의 뭔가를 얻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그런데 그 의도와 별개로 배움의 녹제 기중훈이, 녹이 그 가운데 있으니 그랬어요. 녹이라는 것은 벼슬을 하는 거죠. 벼슬을 하고 그 벼슬을 한 결과에 대해서 보상으로 주어지는 게 녹이잖아요. 녹이 그 안에 들어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밭을 가는 것은 배부르고자 하는 것인데 배부르고자 하는 내 본래적인 의도와 상관없이 굶주림이 그 안에 들어있기도 하고, 공부를 한다는 것은, 배운다는 것은 내가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자고 하는 것인데 그 의도와 상관없이 본래적인 학문을 했던 본래적인 의도, 취지와 상관없이 녹이 그 안에 들어있기도 하다는 거예요. 저 녹 보고 녹이 주어질 거라는 걸 예상하고 공부를 하는 건 아닌데 공부를 잘하면 녹이 주어지기도 한다. 굶주리려고 밭을 가는 것은 아닌데 밭을 갈다 보면 굶주림이 그 안에 들어있다. 자, 이렇게 봤을 때 굶주릴 수도 있는 밭과 농사 짓는 거, 먹을 것을 얻기 위해서 농사를 짓는 여기에다가 내가 시간과 노력을 투자를 할 거냐, 아니면 여기에다가 내 시간과 노력을 투자를 할 거냐. 그랬을 때 현실적으로 투자하는 것만 보더라도 이게 훨씬 더 효과적이다. 반드시 녹이 그 안에 있으니까 내가 배운다, 그 말을 지금 공자가 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의 맥락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군자는 기본적으로 도를 도모하고 먹을 것을 도모하지 않아요. 먹을 것보다 도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내가 그냥 무의미하게 생명 연장을 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루를 살더라도 어떻게 가치 있는 의미 있는 삶을 살 것이냐, 이것이 군자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살신성인 얘기에서도 나왔지만. 이제 그러다 보니까 도를 도모를 하는데 요 다음에 하는 이야기는, 여기서 하는 이야기는 현실적으로 봤을 때도 어떤 것이 더 효과적인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는 것이냐. 그러면
굶주림이 그 안에 들어있는 밥 가는 것보다 녹이 그 안에 들어있는 학문을 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인 것이니까 군자가 이렇게 학문에 전념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그런 겁니다. 군자는 우도요 불우빈이냐. 그러니까 군자는 항상 도를 걱정해요. 여기서 걱정한다는 건 도가 걱정스러워서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도를 더 잘 이해하고 그 도를 어떻게 하면 더 잘 이행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걱정을 하지 가난을 걱정하지 않아요. 군자는. 이 가난이라는 것은 이제 먹을 것이 없는 것을 말하는 건데 먹을 것은 없다가 생길 수도 있고 또 있다가 없을 수도 있고 예. 내가 배불리 먹고 싶다고 해서 언제나 배불리 먹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거죠. 그래서 저 앞에서 공자가 무슨 말씀을 했느냐. 그러면 부라고 하는 것이 부가 만일 구할 수 있는 거라면 부를 구해서 얻을 수 있는 거라 그러면 나는 남의 말 곱비 또는 말 채찍을 잡는 일도 하겠다. 그랬습니다. 부는 우리를 편리하게 해주는 것이 맞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부를 원해요. 근데 부를 모든 사람들이 다 원해서 부자가 될 수 있다고 믿는 것들을 하지만 그들이 전부 다 부자가 되냐? 만약에 그게 100%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게 보장만 된다면 나는 남의 말 채찍 잡는 일도 하겠다. 남의 마부가 되겠다 그랬어요. 공자가. 근데 부를 구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러면 나는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겠다. 그렇게 얘기했죠. 종오소호. 내가 좋아하는 바를 따르겠다. 그러니까 남의 말고삐 혹은 남의 채찍을 잡는 거, 이 지편, 채찍을 잡다. 이거는 내가 좋아서 하는 게 아니죠. 이렇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다고 하고 그래서 이걸 하기만 하면 100% 부자가 될 보장만 있다면 나는 이거 하겠다. 내가 원하는 건 아니지만 좋아하는 거 아니지만 부자만 될 수가 반드시 부자가 된다고만 하면 이런 일도 나는 하겠다 그랬어요. 근데 내가 좋아하지 않는데 남의 말 채찍을 잡는 거 좋아하는 일도 아닌데도 한다면 그건 부자가 되겠다는 거 하나 바라고 하는 건데 이거를 했는데 부자도 못 된다 그러면 내가 이걸 왜 해야 되냐 그거예요. 차라리 내가 좋아하는 걸 하면 부자가 되고 못 되고와 상관없이 그 과정은 행복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것은 과정이 행복할 리가 없잖아요. 남의 말 곱비 채찍을 잡는데 이 과정이 뭐가 행복하겠어요. 이 결과 하나 보고 이제 저거 하는 건데 이 결과도 주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되냐 이거죠. 아주 현실적으로 따져봤을 때도.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 내가 좋아하는 거 이거죠. 그래서 군자는 도를 걱정하지 가난을 걱정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을 그러니까 단순히 군자는 도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가난은 뭐 하는 것은 뭐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한다. 이렇게 단순하게 이해를 하실 일이 아니라 요 말하고 함께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삶이라는 게 우리 인생이라는 게 많은 시간이 무한정으로 주어지는 게 아니고 몇십 년이라고 하는 제한된 시간만 주어지는데 그 제한된 시간을 어디에다가 내 노력과 시간을 어디에다가 쏟아 부을 거냐 하는 건 내 삶에서 대단히 중요한 결정이죠. 선택이고. 그럴 적에 이 가난이라는 이 문제를 해결하자는 여기에다가 이 빈부의 요 문제에다가 내 삶을 전부를 쏟아 부어서 내가 행복할 수 있을 것인가? 내가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 그거가 아니라 차라리 이쪽에다가 내가 내 삶과 시간을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인가. 이 선택의 문제를 말하는 거예요. 뭐 어떤 걸 하나를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해서가 아니라 선택은 하나가 나쁘고 하나가 좋으니까 선택을 하는 게 아니고 대부분의 선택은 둘 다 좋은데 둘 다 중요한데 두 개를 다 가질 수 없을 때 그때 무엇이 더 가치 있는지를 판단해서 선택을 하는 게 선택이죠. 내가 선택을 안 하는 게 나빠서가 아니에요. 그것도 물론 나한테 중요한 의미를 갖지만 그거보다 이것이 더 중요하니까 이거를 선택하는 것뿐이죠. 매 순간 선택은 그런 겁니다. 여기서 공자가 가나안이나 먹을 것을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다가 아니에요. 가치다, 가치의 문제다, 선택의 문제다 이렇게 보셔야 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32장 보시겠습니다. 자왈 지급지오도 인불능 수지면 수득지나 필실지으니라. 지급지하며 인능수지오도 부장이 위지면 즉 민불경이니라. 지급지하며 인능수지하며 장이 위지오도 동지불이래면 미선야니라. 이렇게 이제 세 문단으로 이 글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하나가 더 이제 포개어지는, 그러니까 지급지 이게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요 두 번째 단락에 와서는 지급지에다가 인능수지까지 더해진 형태이고, 여기 이제 불자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요거는 안 됐다는 뜻이에요. 근데 여기 세 번째 와서는 지급지, 인능수지, 장이위지 이게 각각 더해져 있는 형태죠. 그래서 첫 번째 문단은 1번만 있고 2번은 안 된, 두 번째는 1번과 2번은 됐는데 세 번째는 안 된,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문단에서는 1번과 2번, 3번이 다 됐는데 네 번째가 안 되는 형태, 뭐 이제 이렇게 차례차례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혜가 알미, 알지자로 쓰였지만 여기 지혜입니다. 지혜가 이게 지혜인지 어떻게 하냐, 알미라고 해야 되는지 지혜라고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하냐 그러면 여기에 인자가 나오잖아요. 인이라는 덕목하고 저 지자가 같이 저렇게 대등하게 쓰이면 저런 건 대체로 다 지혜예요. 지혜. 만약에 행이라는 거하고 저 지자가 같이 문장 안에서 쓰였다 그럼 이건 알미죠. 이제 그런 이제 여러 가지 것들 이렇게 어떤 개념하고 같이 쓰였느냐 이런 것들도 같이 보셔서 판단을 해야 됩니다. 지혜가 거기에 미쳤어요. 그래서 내가 그것에 대해서 이제 알게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알게 됐더라도 나의 인이 그것을 지키는 것이 불능하다면 그러면 수득지나 필실지니라. 반드시, 비록 그것을 얻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그것을 잃게 될 것이다. 자, 요 갈지자가 뭔지 요거는 다 이제 똑같은 것인데 갈지자가 뭔지에 대한 설명이 없어요. 예, 설명이 없이 그냥 저렇게 갈지자로 불특정 대명사로 그냥 그렇게 썼습니다. 뭐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요 갈지자가 뭐가 될지를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추측할 수 있는 어떤 이제 개념들로 이제 대입을 해본다 그러면 도 같은 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도에 대해서 나의 지혜가 미쳤어요. 미쳤다는 것은 이 도에 대해서 알게 됐다는 거죠. 알게 됐다는 것은 지적으로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내용을 이해하게 됐다 이겁니다. 근데 그렇게 됐다 하더라도 그 도에 대해서 내가 머리로는 알게 됐다 하더라도 인이 그것을 지키기에는 불가능해요. 능히 지키지를 못해요. 내가 알게 된 그 도를. 그러니까 요 지킬 숫자는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을 수라고 하죠. 수. 그러니까 이는 그 도를
내가 알게 된 그 도를 내 것으로 가지고 있으면서 그것을 더 이상 상실하지 않는 것을 인이라고 지금 하는 겁니다. 근데 인이 그 정도가 안 됐다 그러면 비록 잠깐 얻었다고는 해도 반드시 잃어버리게 될 거다. 그건 이제 영원히 내 것이라고 할 수가 없다. 이런 겁니다. 자, 이게 그러니까 그러면 조금 다르게 해석하자면 뭐냐? 그러면 이 지는 재능의 측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머리가 똑똑하고 그래서 그 도의 내용에 대해서 이해는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머리로 이해했다고 해서 그것이 자기 것이 되는 건 아니에요. 요 이는 그러면 뭐냐? 이 지가 재능에 가까운 거라면 이 이는 뭐겠냐? 그러면 덕성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마인드. 그 사람 자신이 그런 사람이어야 해요. 머리로 이해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마인드가 그 사람 덕성 자체가 그 도하고 이렇게 이제 코드가 맞아서 그것이 자신의 덕성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것이 인인데 아직 인이 그 정도가 안 됐다면 그러면 그 내용을 이해는 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아직 내 것이 못된 상태이기 때문에 반드시 잃어버리게 될 거다. 요 잃을 실자하고 지킬 숫자가 반대죠. 상실하다, 지키다. 두 번째는 지혜가 거기에 미치고 인이 능히 그것을 지키고도 그러면 이제 나는 준비가 된 거죠. 이해했고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자기화 과정도 충분하니까 나는 이제 충분히 도에 대해서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부장이 위지면 장엄함으로써 거기에 임하지 못하면 백성들이 공경하지 않는다. 여기 백성이 들어와요. 요 백성이 여기에 들어오는 걸 가지고 이제 보니까 이게 일반적인 개인 학자의 이야기가 아니라 위정자의 얘기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위정자가 가야 할 그 길에 대해서 지혜로는 알게 됐지만 그 위정자의 마인드가 충분하지 못하면 지식으로 알게 된 그것이 오래 가지 못한다. 그런 거고 두 번째는 지혜로 그것을 얻었고 미쳤고 인이 그것을 지키고도 장엄함이라고 하는 이 태도로 임하지를 못하면 백성들이 그를 공경하지 않는다. 이랬어요. 그건 뭐냐면 이 장엄하다라고 하는 건 겉으로 보여지는 겁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건데 그러니까 위험이 있고 그런 것인데 이 겉으로 보여지는 이런 위험은 내면이 그런 상태가 되어서 자연스럽게 내가 일부러 위험 있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충분히 숙성이 된 것이 내 표정으로, 내 말로, 내 행동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그것이 장이에요. 근데 그런 모습으로 백성들 앞에 임하지를 못하면 백성들이 그를 봤을 때 그게 가식처럼 느껴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경을 안 한다는 겁니다. 반드시 위에 있는 사람은 아래에 있는 사람으로부터의 공경이 필요합니다. 아래에 있는 사람이 자발적으로 공경을 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해요. 권위라는 게 그런 거죠. 권위는 리더가 갖추어야 할 대단히 중요한 덕목입니다. 권위가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그래서 바깥에 상대방이 나를 보면서 자발적으로 공경심이 느낄 수 있는 그 권위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권위가 없는 사람이 권위 있는 척하는 것이 또는 권위를 상대방으로부터 받으려고 상대방에게 강요하는 것이 그게 권위주의죠. 권위주의는 문제지만 자연스러운 권위는 그게 다른 말로 하자면 어쩌면 카리스마와 같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카리스마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공경을 안 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지혜가 거기에 미치고 인이 그것을 지킬만 하고 장엄함으로써 백성들에게 임했어요.
백성들 앞에 나섰을 때 장엄한, 위엄 있는, 근엄한, 권위 있는 그런 모습으로 임하고도 동지 불이래면 미선인이라 그랬죠. 그들을 움직일 때 그들은 백성입니다. 그들을 움직일 적에 예로서 하지 않으면 선하지 못하다, 훌륭하지 못하다 그랬습니다. 요 예로서 그들을 움직일 때 예로서 하지 않는다 할 때 이 예가 뭐냐? 이것도 제가 요번에 지금 논어 강의를 하면서 계속 예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이 지도층의 자기 규율이다 예라고 하는 게 이렇게 정의를 했었는데요.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을 움직이려면 백성들한테 명령을 해서 백성들이 거기에 따르는 게 아니에요. 어쩔 수 없어서 백성들이 따르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그건 선이 아니에요. 훌륭한 모습이 아니라고요.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그래야 돼요. 근데 자발적으로 그러려 그러면 지도층 자신이 먼저 자기를 규율하는 모습이 있어야 돼요. 지도층이 스스로 자기를 규율해야 된다고요. 자기는 흥청망청, 자기는 온갖 못된 짓 다 하고 자기는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그러면서 백성들에게만 백성들을 움직인다고 할 때 요 움직임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 뭐겠어요? 백성들의 희생을 요구하는 거거든요. 세금을 많이 내라, 전쟁에 나가라, 성을 쌓아라, 도로를 닦아라. 전부 다 희생이에요. 그럼 백성들한테 희생을 요구하면서 자기 자신들은 자기 규율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그게 훌륭한 정치냐 그거죠. 그래서 우선 그것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그것을 지킬 수 있는 덕성을 갖추어야 되고 그리고 그것이 내면에서 충분히 숙성되어서 외부에 드러나는 모습이 장엄한 모습이어야 되고 그리고 백성들을 구체적으로 뭔가를 요구할 적에는 자기 자신이 먼저 규율하는 모습으로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지도자의 모습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다음 글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